광화문을 꽉 채웠습니다. 많은 인파들로 어제 광화문 광장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저도 퇴근할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요.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단체나 보수 시위 집회 중에서 대규모, 가장 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광화문 광장 일대 도로가 사람들로 꽉 채워진 모습입니다. 주변 지하철역은요, 무정차한 상태로 그냥 지나갔다고 하고, 버스나 승용차 같은 것들은 다 우회도로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지더라고요. 한국당은 어제 300만 명 이상 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6시에 탑승을 해가지고 5시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해서 그런 또 느낌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왔습니다. 사실 정치색 없이 엄마 아빠 따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300만이 모였다고 주장하나 일일이 우리가 사람 숫자를 세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크게 보면 한 가지였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쯤 되면 좀 물러나세요. 사퇴하십시오. 퇴진하십시오. 이거였는데요.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에 저렇게 많은 인파가 한 곳에 모였던 전례가 당연히 그동안 없었죠. 없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보인 저 수많은 인파들의 주장이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거라면 정말 역대 최고 많이 모인 거고요. 저는 그래서 현직 장관 한 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국 장관 사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회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임명됐을 때 갖가지 제기되는 의혹과 부도덕성 논란, 이중성 논란이 되고 스스로 사퇴했으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의혹과 인사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럼 현직 법무장관 한 명 사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마지막 계기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 집회였습니다. 서초동 집회. 네, 서초동 집회에 또 조국 장관을 지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세를 과시하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몫을 보여주자. 아마 이제 그런 일반 시민들이 합세해서 저렇게 많이 모인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도 현장에 좀 가봤습니다만 일단 저 자리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항상 열리던 집회가 있었어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힘든 목소리였어요. 예를 들면 탄핵은 무효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일부 기독교 단체 이제 이스라엘기 들고 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공화당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근데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저는 그들 국민적인 다수와 동의하지 못하는 그들 주장은 묻히고 조국 반대, 문재인 심판, 문재인 퇴진 이런 등등의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과 오만에 화가 난 사람들, 조국 장관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목소리를 좀 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광범위한 중도층의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어제 저 집회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기류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짚겠으나 장경태 위원장한테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인데요. 조국 정국의 초창기에는 이제 많은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only one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조국을 타깃으로 했던 거예요. 조국 타깃.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타깃이 조국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인파들의 일부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민주당의 청년을 대표해서 나온 장경태 위원장은 어제 저 집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서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저 집회를 통해서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집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진보
중에서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국정농단 반대라든지 어떤 공무병 쇠고기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 목적이 있는데 저 어제의 집회를 보면 개인의 거취를 가지고 좀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국 반대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면 하야와 같이 뭐 어떤 이슈가 뭐 좀 뭐랄까요 과도하게 번지는 듯한 양상도 보여서 방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소위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들마다 이 집회 양상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은 반대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조국 장관이 좀 더 잘해라는 회초리는 드셨지만 결국 퇴학시키진 않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중요한 대의 명분 속에서 저 집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의사의 표현을 해 나갈지는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여튼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조국 퇴진을 외쳤는데요. 자, 당연히 어제 저 집회에서는 김민지 기자 굉장히 거친 발언들이 좀 쏟아져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을 향한 뭐 좀 약간의 좀 거친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보니까 조금 그 발언들이 수위를 좀 더 해갔는데요. 일단 그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고요. 어제 사실 그 집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국당은 좀 상당히 고무된 모습을 보였었고 일단 그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좀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격한 발언들도 오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청와대까지 울려 퍼졌던 그 함성 소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는 평범한 국민들의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이 나오겠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논리라면.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심이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밀어넣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국장 보시기에는 어제 저 광화문 집회에 뭐랄까 광화문 집회에서 하국장께서 올해 수십 년간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광화문 집회에서 읽은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다라면 키 포인트가 있다라면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보는 키 포인트는요. 사실 저도 저길 가볼까 하다가 사실 카메라에 찍혀서 언론인이 저 집회에 참여하나 이런 얘기일까 봐서 제가 사실 가보지는 않고 방송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제 진보하고 보수가 우리가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대결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사실 저기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주부, 학생, 서민층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 집회하는 주체에는 각 지부당에서 동원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인터뷰한 사람이 얘기했듯이 자기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많이 참여했다. 그런 측면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독재하고 싸울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할 때는 대부분 동원이고 진보 진영에 했던 것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유념해서 그런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 집회는 어쨌든 뭐 이제 보수 진영이 주도한 그 집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김민지 기자. 그렇다면 저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어떨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서 민주당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온갖 가짜 뉴스와 정치 선동이 난무했다. 일부의 격한 발언을 들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예를 들면 체제 전복이나 헌법 파괴 같은 것들을 들먹인 것, 내란 선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초동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자,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이 난무했다. 체제 전복, 헌법 파괴, 내란 선동. 굉장히 거친 이제 호평이 아니라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저 평가. 저게 저는 민주당의 다수의 평가가 아니길 정말 희망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제 모인 저 수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런 평가를 일관하면 더 국민들 화가 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기 말한 일단 가짜뉴스에 의한 정치 선동이다. 그리고 뭐 헌법 파괴, 내란 음모, 그 다음에 뭐 내란 선동, 뭐 이런 일부의 그 강론의 여러 가지 흠집을 몇 개 가지고 예. 전체 모여있는 저 대규모 국민들의 인심을 곡해하는 거거든요. 아하. 저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 조국 사태를 대한민국을 양분시킬 정도 이 정도까지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이 민심을 곡해하기 전에 민심 있는 것들 받아들였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 세대 개까지 가는데 예. 어제 모인 거의 저 수십만 넘는 저 대규모 민심에 대해서 정치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내란 선동이다, 뭐 강목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몇 가지 것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까지 징계하면서 뭐 강목을 들었던 것 저도 정말 굉장히 비판하고 싶어요. 예. 그런 폭력 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가지 흠집을 잡아서 전체 본질을 호도해버리면 저는 국민들이 화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했던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하는 거예요. 이중잣대?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모였던 자기를 지지하는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그 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 엄중한 명령이다. 촛불이 또다시 들었다. 예. 드디어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숫자 가지고 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확연하게 그때보다 많이 모인 분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기보다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화가 나서 모여있는 저 민심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정치선동이다, 내란 음모다 라고 폄하해버리면 제가 볼 때 이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어제 모였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조국 파면 문재인 심판 정도에 멈추게 해야지 여기에 또 기울이지 않고 외눈박이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폄하해버리면요. 조국 구속 넘어서 문재인 하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 공이 민주당하고 청와대에 넘어있지 국민의 몫이 아닙니다. 아하. 민주당과 청와대는 각성해야 됩니다. 장 위원장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어제 민주당의 논평이, 이건 그냥 앵커로서의 제 생각인데요. 지난 주말에 검찰개혁 촉구했던 집회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의견이고, 어제 광화문 집회에 모인 저 요구도 다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모두의 뜻을 품고 우리가 여당으로서 이제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논평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장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보수의 목소리든 진보의 목소리든 또 방금 하종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동원된 목소리든 자발적 목소리든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의 집회 형식과 어떤 형태들은 진보는 자발적으로 보수는 동원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시민들께서 제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에서 동원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들, 또 인력 사이트에 뭐 2만 원에 뭐 얼마의 뭐 알바비가 지급된 형태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독려하는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집회의 성격과 어떤 형식 그리고 동기를 떠나서 그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 서북 그 순국 결사되거나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청와대를 접수하자 이런 발언이 나와서 둔기를 집어던진다든지 집기를 집어던지는 뭐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심지어 여기자가 성추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대단히 좀 이 집회의 성격과 본질을 좀 흐리는 그런 형태의 좀 비폭력 시위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자, 어제 그 집회에 대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제 어제 논평이 나왔던 것이고요. 집회의 그 상황을 다 지켜본 이후에 오늘 민주당의 어제 집회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의 태풍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찰 폭행, 문화재 무단 진입, 방화 시도, 여기자 성추행과 같은 불법 범죄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순국결사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청와대를 접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상황입니까?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참 마음이 편하구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말로만 하는구나 라고 또 한 번 느꼈던 어제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본 어제 집회에 대한 오늘의 평가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았습니다. 하 국장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경찰 폭행, 문화재 무단진입, 방화 시도, 여기자 성추행. 박광원 최고위원이 뭔가 어디서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을 텐데 전체 어제 집회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개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 이걸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항상 어느 쪽이 뭐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 아니면 뭐 동원했느냐 동원하지 않았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어제 뭐 집회에도 제가 보기엔 동원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 전부가 뭐 자발적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국민 항쟁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 집권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서초동 집회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을 압박합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안 한다고 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해야죠. 진짜 검찰총장이 아무리 대통령이 주문하거나 여당이 주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얘기하더라도 나는 절대 내가 검찰총장을 있는 동안은 검찰개혁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런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자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설령 검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짓말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장관으로 임명하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이 얘기한 건데 집회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집회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가지고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수 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죠. 자, 김민지 기자. 네. 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제 거의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맹폭을 가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고무된 한국당의 분위기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분위기가 좀 고조되다 보니까 격한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정신입니까? 라는 말도 나왔고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외치기도 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라고 비유하기도 했고,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격한 발언들 어떻게 나왔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이 그것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먹 누굴까요?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저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을 끌어내립시다. 국민 탄핵 결정문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 예, 상당히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정신이냐, 치매 환자 넋두리, 기생충이란 단어까지 등장했는데요. 김 교수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저런 부분들을 야당이나 아니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어제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현장에 또 이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자제해야 될 대목이죠. 저런 말들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훨씬 품격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 저는 놀란 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당내에서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란 말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쓸 필요가 저는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 장경태 위원장도 와 있지만 여당이 이 집회를 소수의 어떤 편향된 왜곡된 집회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빌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본 국민들의 목소리는 조국 장관을 고집하고 조국 장관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이것들을 끝까지 옹호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인데 이걸 잘 엮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듣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합리적 세력들이 이걸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본래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주말마다 했던 일부 기독교 단체의 어떤 과격한 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태극기 집회 주장이라든지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뒤로 빠지고 이제는 조국 파면 내지는 조국 구속
그리고 문재인 심판이라고 하는 다수의 중도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 세력들이 주도해서 아무 빌미 주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깜짝 놀라고 민주당도 귀담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 시위를 조직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는 건 좋으나 좀 더 점잖게 비판했으면 어떻게 좀 좋지 않았겠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사실 청와대 코앞에서 펼쳐진 저 대규모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요. 궁금한 것은 청와대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부분인데요. 김민지 기자,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별도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사실 뭐 따로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이번 집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지난달 28일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집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 뭐 입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청와대가 한쪽 집회의 목소리만 좀 중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어제 저 집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장 위원장도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언 자체에 좀 품격이 있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정말 중증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 정말 제가 더 죄송할 정도였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 실패 때문에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원래 발목 잡으려다가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원내 11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 장애 집회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현주 의원이 삭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삭발하고요. 동조 단식도 아니었고 동조 삭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원내 제2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계속 장애 집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내 전략의 스스로의 실패를 어떤 비전과 가치,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내세우거나 이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강경한 발언들만 쏟아져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응답한다?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는 청와대 저 관계자의 이야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한국당의 어제의 제정신이냐고 묻는데 과격 발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뭐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라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죠. 한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이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저걸 만약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은 조국 장관을 지금 현재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저거를 또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뭐 저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 이제 내일은 또 뭐 이 여권에서 막 다시 또 크게 또 집회를 갖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28일날 지난달 28일에 서초동 집회 같은 게 또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전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 검찰이 유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진 운동으로 계속적으로 3천만 명 굶어 죽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잘못하면은 정권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 대혁명을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 말 하나로 해가지고 10년의 후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독재 정권 시절에 북한을 규탄하거나 소련을 규탄할 때 써먹던 방법이 군중선동입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아니면 국민이 정권을 향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집권자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을 같이 결집시켜서 뭔가를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에서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될 사안입니다. 꼭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요. 2016년이니까 3년 전이군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라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적은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또 집회가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를
다른 어떠한 공직도 아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인사권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함이 마땅하다. 특수자는 학사경고! 내가 한 말 못 지킨 자! 평등공정 외치더니! 네, 뭐 전국의 대학생들이 어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국 퇴진을 외쳤습니다. 40개 대학이 참여했다고 하죠. 전국 대학생들 저렇게 연합적으로 조국 퇴진을 요구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국 정국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궁금하셨죠? 자, 김민지 기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4.2%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하. 동의한다는 의견은 42%에 그쳐서 오차범위 내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임명 반대 의견은요, 중도층에서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8%가 나왔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34.1%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는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범위에서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겠군요. 어쨌든 높게 나왔고 중도층에서는 특히나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았고 김 교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 장관 반대 의견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의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이 경향신문이 한 조사인데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중도층을 대상으로 좁혀보면 중도층? 예, 중도층에서 조국 장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 찬반이라고 바로 이겁니다. 중도층. 조국 예. 장관 찬반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딱 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주말에 그 조국 장관을 사수하겠다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까 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사실 어제 집회 나온 분들도 그중에 저는 소수 몇 분을 봤는데 어제 중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촛불을 들었던 분들도 사실 나온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맞습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분들조차도 이건 좀 심하다라고 한 민심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이라도 중도층이 마음을 옮겨서 조국 반대라고 하는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제발로 몰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당과 청와대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까지 짚어드렸고요.